네, YB 학원 설명의 동영상 세 번째 초등 영어 수학에 관한 동영상 클립입니다. YB 학원에서는 초등 영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 대립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화면에 좀 잘 안 보이시죠? 얘가 이제 프로젝트를 썼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저기 폰에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는 것 같은데 키워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대립되는 키워드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어에 있어서 EFL과 ESL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이시나요? 네. EFL은 English as Foreign Language의 준말이고요. 영어 교육의 큰 패러다임입니다. 마찬가지로 ESL도 영어 교육 패러다임의 이름인데요. English as Second Language입니다. 이를테면 그 히스패닉 계통 사람이 미국에서 살 때 이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때 ESL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언어는 스페인어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또는 바깥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죠. 영어를 사용해야 되죠. 그 두 가지 언어를 보통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영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패러다임을 ES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L은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대부분에서 한국어를 쓰죠. 모국어를 학업의 장이든 가정이든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든 한국어를 씁니다. 영어는 또 하나의 언어로서 학문을 위한 도구 같은 것으로 배웁니다. 외국어인 거죠. foreign language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2 외국어가 없습니다. 제2 국어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한국어고요. 그리고 영어는 외국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사실은 수능 시험의 방향도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방향도 잡혀 있는 겁니다. 잡혀 있는데 많은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영어 시장에서 이것들을 혼동했거나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면서 시장의 영역을 만들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 아이가 영화에, 애니메이션에, 책에 또는 놀이에 노출이 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는 어떤 교육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예. 그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영어를 재밌게 접근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영어를 즉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영어 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시점이 되면 그렇게 초기에 그런 식의 영어 공부를 했던 경험이 오히려 진짜 필요한 영어 교육으로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어를 EFL 틀에서 이해해야 되고 가르치는 교재나 방식도 EFL 시스템에서 고민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럼 YB 학원은 공부 그릇을 만드는 YB 학원은 초등학교 영어 학생에게 수강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EFL 방식의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센텐스 빌더, 그죠? 중요한 문장들을 아직 어리니까 문법 개념을 직접 배우지는 않더라 해도 같은 문장의 유형의 문장을 외국인에게 들어서 노출되는 것 말고요. 책에서 보고 선생님한테 듣고 음원 듣고 쓰고 단어 또 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센텐스를 빌드업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걸 반복해서 이제 고학년이 되어가면 이제 중학교 단계로 문법을 개념을 배우고 단어를 더 집중적으로 외우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초등 영어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이 EFL 체계 안에서 적절하게
용인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학부모님 여러분께서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학원에, 사교육에 투자했는데 학생이 정말로 고학년이 되었을 때 이 학생이 그 영어 과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어떤 전이점을 찾을 것인가를 우리 부모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좋아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B 학원의 초등 영어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키워드는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수학적 사고력 대 사고력 수학.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그 수학적 사고력은 수학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고3 수능 칠 때까지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발전시켜야 하는 능력이죠. 가져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쉽게 들려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사고력 수학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작한 어떤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사고력과 수학이 겹쳐져 있겠죠.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력 수학이라는 키워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많죠. 비싼 교구, 시간 잘 가고 아이들 좋아하고 놀이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이 생긴다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사고력 수학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수학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되는 것은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수학적 사고력. 그걸 위해서는 그 사고력 수학에서 사용하는 교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랑 운전해서 여행을 가면서 계기판 보고 속도,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집에 있는 사과를 개수를 나누어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피자 한 판이 왔을 때 그걸 나누면서 분수 개념을 생각해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삶의 장애도 너무 많죠. 근데 사실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수학을 전공했거나 가르치는 일을 깊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기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죠. 학교에 수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걸 쉬운 말로 교과 수학이라 합니다. 학년별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YB 학원은 교과 수학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교과 수학을 하면서 아직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수학과 관련된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사고력 수학이다라고 뻥을 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교과 수학이고 이 교과 수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렀으면 하는 것은 수학적 사고력. 수능 칠 때까지 심지어 이공계 대학을 가면 이공계 쪽에서도 계속 필요한 그 수학적 사고력. 그거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단원들 공부해서 획득하는 겁니다. 길러가고 연습해서 심화시켜가는 겁니다. 그거 공부시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요 과목 영어와 수학에 대한 저희 YB 학원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독해력 대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과목을 설명할 때도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중고등학교 공부의 8R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은 글자 그대로 읽어서 풀어내는 겁니다. 읽어서 풀어서 쉽게 이해하는 게 독해력이죠. 어디서요?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읽었는데 이해가 되는 것. 그게 독해죠. 요새 문해력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죠. 리터러시. 리터러시를 이제 번역한 말인데 원래 이것은 문맹인 사람을 문맹이 아닌 걸로
때 필요한 것 또는 문맹이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가지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공교육을 12년 받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문해력 획득이나 문해력 향상이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독해력인데 문해력이란 말로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유행타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진짜 길러야 될 것은 독해력입니다. 문해력은 금방 터득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물론 요즘에 너무 과도한 동영상 또는 스마트 기기 의존 때문에 학생들의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거나 문해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문해력은 금방 획득하고 이 문해력을 바탕으로 독해력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YB 학원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4일 동안은 영어를 하고 근데 이 영어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제가 EF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바꿨는데 그 우리말이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독해력과 관련된 국어 수업을 굳이 말하자면 국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독해력 수업입니다. 영어를 도울 수 있고 수학도 도울 수 있죠. 이걸 가볍게 조금씩 읽어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손필기와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쓰기라고 하면 라이팅이나 컴포지션하고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손필기라고 썼습니다. 핸드라이팅, 그렇죠? 정말로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이 집중을 하지 않고는 뭔가 의미 있는 정신적 발전을 이룰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집중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잡생각이죠. 그럼 이제 잡생각이 없이 공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손으로 쓰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몸을 움직여서 작은 종이 조각에 얇은 심으로 그 의미를 써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어떤 학생은 이 쓰기 행위를 뺏기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저질로 뺏기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 뺏기기조차도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 YB 학원에서는 손글씨 쓰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학원에서의 모든 학습 과정이 스마트 기기로 이루어지는 학원도 요즘에는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장려하기까지 하고 스마트 기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정말 좋은 도구가 되죠. 도구가 되지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몰입해버리면 학생들의 손으로 쓰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30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손으로 쓰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YB하고는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영어든 수학이든 공부하는 내용을 형태는 다 다르죠. 어떤 경우는 영어 같은 단어를 쓰고 문장을 쓰고 그 해석된 의미를 우리말로 쓰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고요. 수학은 꼭 손으로 종이 위에 문제를 식을 써가면서 풀어야 되죠. 중학교 때 나오는 서술형 대비 평가 뭐 이런 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손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그것이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더 심화시키는데 꼭 이게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YB 학원에서 강조하는 손글씨 쓰기. 그래서 결국은 읽고 쓰는 것이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래서 YB 학원의 초등 영어 수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읽고 쓰기이다.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감사합니다.